매달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 알고 나면 후회하게 될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숨겨진 보험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내가 당장 아플 때 받아야 할 보장은 뭐가 진짜일까요? 내가 놓치고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단순한 보험료 납입, 이제는 그 이상의 전략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더 큰 위험에는 훨씬 미약한 보장, 쓸모없는 특약에 쏟아부은 돈, 지금 당장 현실을 마주하세요. 내가 애써 모은 돈으로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몰랐던 50% 환급 비밀까지, 보험 전문가들만 아는 핵심 팁까지, 내 보험은 과연 내 편인가? 이제 그 답을 찾아드릴 시간입니다. 당신이 매달 아깝다고 느꼈던 그 돈, 진짜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보험대학입니다. 우리는 아프거나 다칠 상황을 대비해서 실비보험을 가입해 두지만 정작 그 사용법을 끝까지 제대로 읽어보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작고 빽빽한 글씨 속에서 생각보다 강력한 혜택들이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잠들어 있던 권리, 여러분 실비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 숨은 혜택 8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여러분이 매달 내는 보험료의 체감 가치를 20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실비보험에 숨겨진 진짜 혜택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입니다. 약관이 워낙 두껍고 몇백 페이지까지 가다 보니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아마 실비보험 가입자분들 중에서 이 문구를 끝까지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직원들 교육도 하는 입장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설명해보면 대부분 처음 듣네요 라고 하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정말 드뭅니다. 자, 약관에 아주 작게 이렇게 적혀있는 문장이 보이시죠?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계산하여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제1항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치료비가 아무리 크게 나와도 1년 동안 내가 직접 부담한 돈은 최대 200만 원까지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내 돈이 끝없이 새지 않게 막아주는 최강 방어막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걸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실비보험의 자기부담률부터 먼저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예전 1세대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0%였죠. 그런데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2세대부터는 10%, 3세대는 10에서 20%, 그리고 지금 판매 중인 4세대 실손은 20에서 30%까지 자기부담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치료비가 5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세대 실손 가입자라면 자기부담률이 10%가 적용이 되니까 비급여 5천만 원 기준으로 내가 지급해야 하는 돈이 무려 5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3세대나 4세대처럼 자기부담률이 20%인 구간이라면 1,0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죠. 병원비 자체도 부담인데 내 몫이 이렇게까지 커진다고 생각하면 순간 머리가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비보험 약관을 보면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라는 중요한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내가 내는 돈이 어디까지 올라가든 최대 200만 원에서 멈춘다는 뜻입니다. 즉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와도 내가 부담하는 건 200만 원이고 실비로 돌려받는 금액은 4,8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 공포감에서 한 번은 숨을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주는 말 그대로 히든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비가 있으신 분들은 치료비가 몇 천만 원씩 나오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겁먹을 이유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실비는 1순위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보험이고 국민보험 또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실비보험에 숨겨진 혜택 두 번째, 바로 교통사고가 나도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는 실비가 지금처럼 실손 형태가 아니라 일반 상해의료비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 보증이 들어가서 병원비가 전액 처리됐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따로 낸 돈이 없는데도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된 치료비의 50%를 실비로 다시 청구해서 결과적으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2천만 원 냈다면 그중 1천만 원은 내 실비에서 중복 청구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병원에 낸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이고요.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내 보험에 일반 상해료비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춰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는 보통 3년 이내 건이면 가능하니까 최근 3년 안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면 보험 증권부터 확인해 보시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은 청구가 아예 안 되느냐? 아닙니다. 청구는 가능하고요. 다만 구조가 다릅니다. 2세대 실비는 40%, 3세대 실비는 80%, 4세대 실비는 70% 수준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치료비가 1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상대방 과실이 100%면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 지불 보증이 들어가니까 내가 따로 낼 게 없죠. 이 경우에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 과실이 20%로 잡혔다. 이 경우에도 병원에서는 상대 보험사가 전액 지불 보증을 해주지만 나중에 합의금 정산할 때 내 과실 20%를 빼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20%는 결국 내가 낸 돈과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실분만큼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치료비 1천만 원에서 과실 20%면 200만 원이죠. 내가 가입한 실비가 2009년 10월 이후부터 2016년 1월 이전, 즉 2세대 실손이라면 과실분 200만 원 기준으로 그중 40%, 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2016년 1월 이후 실손, 그러니까 3세대라면 80%,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이후 4세대 실손이라면 70%, 1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내 과실이 더 크면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커지니까 실비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그만큼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동차 사고는 실비 처리가 안 돼서 한 푼도 못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디서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은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상대 과실이 100%라면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실비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된 일반 상해료비 특약이 있다면 내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치료비의 50%를 중복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2003년 10월 이전 일반 상해료비라면 100% 중복 보장이 가능한 케이스도 존재하니까요. 이 네 가지는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산지 사고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1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본인 과실이 10%라서 산지로 900만 원 처리가 가능하고 근로자 본인 부담이 100만 원이라면 이 100만 원도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청구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퇴원하실 때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요. 그 다음 상대방 보험사에 요청해서 지급 결의서, 지급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내 과실이 얼마인지 그 비율이 서류에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진료비 영수증까지 해서 총 3가지 서류를 준비하신 뒤에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 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에 숨겨진 혜택 3번째는요, 바로 치과치료도 실비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에 해당하고요.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 계산서를 받아보시면 보통 급여랑 비급여가 따로 구분이 돼서 찍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이라고 표시된 부분, 이 금액은 실비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급여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치료가 뭐냐? 예를 들면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 치아 파절에 동반된 급여 치료, 사랑니 치료, 발치, 충치 보존 치료, 아말감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파노라마 엑스레이, 신경치료처럼 급여로 처리되는 범위 안에서 진행됐다면 실비로 청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보통 K00 코드부터 K14 코드 구간에 걸쳐서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치과에 갈 계획이 있으시거나 이미 다녀오셨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비로 청구해서 보험금은 꼭 받아가셔야 합니다. 청구 가능 기간이 보통 3년 이내거든요. 그럼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는 치과 보상을 못 받느냐?
아닙니다. 이쪽도 보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시기 실비는 일반 상해의료비 특약 형태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질병이 아니라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만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범위에 따라 임플란트까지 보상이 가능한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 내 증권에서 일반 상해의료비 특약이 있는지부터 먼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비보험에 숨겨진 혜택 네 번째는요. 한방병원, 한의원, 한방치료도 실비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2009년 10월 이전 실비는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치료가 통원으로는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입원을 하게 되면 보장이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해의료비는 입원과 통원 둘 다 가능한 편이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해 코드가 발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거나 운동하다가 다쳐서 침치료를 받는 경우처럼 특정 상황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이라면 한방치료가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비급여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급여 항목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방병원에서 입원을 하거나 입원과 치료 과정에서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같은 검사가 급여로 처리가 됐다면 실비 청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가 직접 틀어진 뼈나 관제로 맞추는 추나요법도 급여로 들어가는 범위라면 실비로 처리가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미리 알고 계시면 필요할 때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비보험에 숨겨진 혜택 다섯 번째는요.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낸 실손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업무든 유학이든 이유를 막론하고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셨다면 귀국하신 뒤에 그 기간 동안 납부했던 실비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권 사본이랑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이 두 가지면 충분하고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놓치지 마시고 꼭 환급 받으셔야 되겠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이면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 구조라서 이 부분은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원처럼 입항과 출항이 자주 반복되는 직업은 케이스가 좀 다른데요. 이런 경우에는 직업 특수성을 감안해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승하선 기록 등을 발급받아 해외 체류 기간을 산정한 뒤 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이것도 꼭 체크해 두시고요. 또 해외로 3개월 이상 나가게 되면 해외 여행자 보험을 따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해외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면 특약으로 국내 치료 보장 특약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특약 내용이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비는 중복 보장이 안 됩니다. 구조가 비례 보상이에요. 예를 들어 실손한도가 5천만 원인데 실비가 2개라고 해서 1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보험금이 나올 상황이라면 각각 2,500만 원씩 나눠서 받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실비는 2개를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특약을 넣어버리면 결국 필요 없는 보험료만 추가로 내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구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미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해외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때 국내 치료용 실손 특약까지 같이 넣어서 실비를 또 한번 가입해버리는 거죠. 한두 명 수준이 아닙니다. 무려 95.7%가 중복으로 가입했다는 건데요. 이 말은 90% 이상이 필요 없는 지출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해외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꼭 주의하셔서 국내 치료 실비 특약은 빼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실비보험이 같은 보험사라면 해외 치료 기간 동안 실비 납입 중지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 내용도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비보험에 숨겨진 혜택 여섯 번째, 바로 납입 중지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실비랑 단체 실비를 중복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개인 실비만 중지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개인 실비만 멈추는 게 아니라 단체 실비도 납입 중지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단체 실비를 중지하게 되면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비를 다시 재개, 즉 부활시킬 때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개 시점에 그때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살릴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2023년부터 달라져서 현재 판매 중인 실비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중지해줬던 그 실비 상품 그대로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2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고 단체 실비랑 중복가입이라서 내 2세대 실손을 잠깐 중지해뒀다고 볼게요. 그 상태로 시간이 흘러서 20년 뒤에 재개를 하더라도 그때 판매 중일지 모르는 7세대, 8세대 같은 새로운 실손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가입했던 2세대 실손으로 그대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지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원래는 법인 쪽이나 특정 채널 통해서만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비 중지 제도 자체를 처음 듣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되셨으니까 꼭 메모해 두시고요. 그럼 왜 이 납입 중지 제도가 중요하냐? 핵심은 이겁니다. 실비를 여러 개 중복으로 가입해봤자 어차피 실비를 넘어서 이중으로 보장받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실비가 1,000만 원 나왔는데 실비가 2개라고 해서 2,000만 원을 받는 건 불가능하고요. 250만 원, 25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비례 보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실비는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실비를 중복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무려 1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96%는 개인 실비와 단체 실비를 같이 들고 있는 중복 가입 케이스라고 하고요.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하나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 보험대학처럼 보험을 전문적으로 보는 곳에 문의 주시면 구조부터 정확히 확인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참고하실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단체 실비 중지 시 환급 부분은 2023년 1월 이후 특약이 체결된 경우에 가능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실비를 중지하려면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재개 신청은 단체 실비 자격을 상실한 달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지했던 걸 다시 살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부분 별도의 심사 없이 내 실비를 그대로 재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도 같이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에 숨겨진 혜택 7번째는요. 단체 실비보험을 개인 실비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사에서 단체 실비가 나오다 보니까 그걸 믿고 개인 실비를 따로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그런 분들을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체 실비를 5년 이상 유지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단체 실비가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개인 실비보험으로 전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조건이 맞으면 더 편합니다. 작년 5년 동안 보험금 수령이 200만 원 이하고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최근 5년간 없다면 무심사로 깔끔하게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해외 지사 파견이나 해외 발령처럼 단체 실손 가입 기간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도 상황에 따라 해당 기간을 단체 실손 가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직장인의 은퇴 시점을 고려해서 최소 65세까지는 개인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어디에서 전환을 하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단체 실비가 가입되어 있는 그 보험사에 전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퇴직 후에만 가능한 게 아니라 퇴직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퇴직 예정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체 보험이 실비가 아니라 정액형인 분들도 계시죠. 예를 들면 암 진단비 1,000만 원, 뇌율증 진단비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보험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액형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 실손에 가입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조건이 맞으면 개인 실비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단체 실비와 개인 실비를 둘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둘 중 하나를 납입 중지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단체 실비만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은퇴 시점에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부분만 알고 계셔도 나중에 손해보는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실비보험에 숨겨진 혜택 8번째는요. 바로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험을 이미 완벽하게 다 정리해 두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간병인보험, 치매보험, 재가급여보험, 수술비보험, 암보험 등등 추가로 준비해야 할 보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나 아직 보험 준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집중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보통 보험금 청구를 언제 하느냐? 대부분 물어보시면 병원 다녀오자마자 바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보험을 오래 해왔던 입장에서 바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실비보험이 A사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험금을 한번 청구해버리면 ICIS, 한국신용정보원 같은 곳을 통해 청구 이력이 B사, C사, D사, E사, F사처럼 내가 가입한 보험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공유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감기, 장염, 위염,
도수치료,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 이런 생활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 보험가입 심사에서 과다 청구로 보일 수 있는 기록으로 판단돼서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손해율이 높을 것 같으니 우리 회사는 가입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어디가 크게 아픈 건 아닌데 그냥 건강이 걱정이 돼서 심장 초음파 같은 검사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 기록이 남아버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단순한 검사였나? 다른 병력이 있는 건 아닌가? 이걸 확인하려고 추가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 과정이 괜히 복잡해지고 번거로워지겠죠. 그리고 요즘은 도수치료, 추나요법, 물리치료 같은 걸 자주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2년 전에 허리가 아파서 도수치료 6회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다면요. 그러면 보통 고지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3개월 이내 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여기에 해당이 없고요. 최근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 문구도 해당이 없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 이 부분도 해당이 없고요. 11대 중대 질병도 해당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즉 고지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 그 도수치료를 청구해버리면요 6회 다 청구 이력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고지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기록을 근거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해 관련 특약을 전부 거절하거나 가입 금액을 50%로 감액해서 인수한다든지 혹은 보험료가 할증되는 식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뒷목이 조금 아파서 1년 전에 물리치료를 6회 받았고 그걸 실비로 전부 청구해버렸다. 그러면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뒷목이 왜 아팠던 건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 깐깐하게 확인하려고 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보험료 할증, 인수 거절, 부담보 인수, 특약 삭제처럼 여러 제약이 붙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으로 1년 전에 약을 29일치 처방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이건 보통 기준으로 보면 3개월 이내에 1년 이내에도 해당이 없고요. 5년 이내 입원 수술도 해당이 없죠. 치료통원도 해당이 없고 30일 이상 약 처방도 아니고요. 중대 질병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고지 없이 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실비로 청구를 다 해버린 경우에요. 청구 이력이 남아있으면 보험사에서 위 관련으로 2년 부담보를 잡는다든지 혹은 보험료 할증이 붙는 식으로 가입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이 급하다고 해서 병원 다녀올 때마다 바로바로 청구부터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정말 막막한 상황이 아니라면요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같은 서류를 잘 모아두셨다가 내가 준비해야 할 보험 가입을 전부 마무리한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청구하시라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실비가 4세대 실손인 분들은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비급여 보험료 최대 100%까지 할증될 수 있거든요. 다만 이 할증 기준은 1년 단위로 다시 초기화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한 번에 크게 받는 게 아니라 연 단위로 99만 원씩 나눠서 수령하는 방식이라면 할증을 피할 여지가 생기겠죠.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비급여 보험료 할인, 할증 관련 내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꿀팁은 놓치지 마시고 꼭 체크해 두셨다가 유리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비보험은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들이 있고요.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혜택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고 꼼꼼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서 처음 들어봤다, 몰랐던 내용이다 하시면 주변 분들에게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대학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30개가 넘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상품을 여러 회사 기준으로 비교 설계하고 약관까지 분석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해 조언 및 컨설팅이 필요하시거나 전반적인 점검이나 관리가 필요하시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창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